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값비싼 무대 장치도 화려한 소개도 아니었다. 9살 김한율이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를 부르기 시작한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한 아이의 작은 어깨에 멈췄고 노래가 끝난 뒤 모두가 놀란 선물이 따라왔다. 그 선물의 정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한 아이에게 주어진 전원 올탑 다음 라운드로 가는 길, 그리고 대중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기회였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회장님이 무엇을 줬느냐보다 왜 9살 아이의 한 곡이 어른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었느냐가 핵심이다. 2026년 3월 4일 MBN 무명전설 2회 무대에 김한율이 올라왔다. 무명전설은 수요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되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99명의 참가자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해 경쟁하는 형식이었다. 출연자들은 층별로 나뉘어 평가를 받았고 무대 하나가 곧 생존의 문이 되는 구조였다. 그 안에서 김한율은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참가자였다. 나이는 9살, 몸집은 작았고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손도 아직 아이의 손이었다. 그런데 첫 소절이 나오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그가 선택한 곡은 장민호와 유종훈이 작곡하고 장민호가 작사한 내 이름 아시죠였다. 김한율의 이 무대는 무명전설 무명선발전 올탑베스트 음원에도 담겼고 재생 시간은 3분 48초로 기록됐다. 이 노래는 원곡 자체가 부모와 가족을 떠올리게 만드는 곡이다. 가볍게 부르면 감정이 비어 보이고 너무 과하게 부르면 진심이 흐려지는 노래다. 그래서 어린 참가자가 부르기에는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김한율은 큰 몸짓으로 감동을 강요하지 않았다. 높은 음을 자랑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한 글자씩 눌러 불렀고 마치 누군가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을 대신 전하듯 노래했다. 심사위원들이 먼저 반응했다. 남진은 타고난 감성이라고 극찬했고 임한별은 사연이 아닌 실력으로 눌렀다고 말했다. 어린아이의 귀여움에 웃던 표정은 점점 사라졌다. 노래가 중반을 지나자 객석의 공기도 바뀌었다. 박수를 치던 사람들도 손을 멈추고 노래를 들었다. 9살 아이가 부르는 노래였지만 그 안에는 아이답지 않은 깊은 그리움이 있었다. 이 장면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 김한율은 가사를 이해한 사람처럼 불렀고 듣는 사람은 그 노래가 누군가를 향한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느꼈다. 방송에서 공개된 사연은 더 큰 울림을 만들었다. 김한율은 자신이 노래하는 이유를 말하며 자신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엄마가 힘을 낼 것 같다고 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무대의 의미를 바꾸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보내는 응원이었다. 김한율은 자신이 무대에 서는 모습을 엄마가 보고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 들렸다. 바로 이 지점에서 회장님 선물 이야기에 힘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은 선물이라고 하면 돈 장학금, 고급 물건, 값비싼 지원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김한율의 무대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물건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 곡이 끝난 뒤 그가 받은 것은 심사위원들의 선택이었고 시청자들의 기억이었고 다시 노래할 수 있는 다음 기회였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가장 분명한 장면은 전원 올탑이었다. 어린 참가자에게 전원 올탑은 단순한 합격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무대 위에서 존재를 인정받았다는 증거다. 김한율이 더 놀라웠던 점은 감정을 터트리는 방식이었다. 많은 어린 참가자들은 긴장하면 박자를 놓치거나 고음을 내기 위해 표정을 크게 만들거나 가사를 따라가는데 급급해진다. 하지만 김한율은 반대로 조용했다. 첫 소절부터 끝까지 감정을 아끼며 가져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선명했다. 발음은 또렷했고 가사는 흐려지지 않았다. 특히 내 이름을 불러달라는 정서가 담긴 부분에서 그는 일부러
힘을 빼듯 불렀다. 그 절제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세게 건드렸다. 2026년 4월 1일 방송된 무명전설 6회에서는 김한율이 나를 살게 하는 사랑 무대를 선보였다. 이 곡은 무명전설 1대1 데스매치 파트 2일 음원으로도 공개되었고 재생 시간은 3분 42초로 기록되어 있다. 작사와 작곡에는 알고 보니 혼수 상태와 김지환이 참여했고 편곡에는 장지원과 최일호가 이름을 올렸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김한율이 단발성 화제만으로 소비된 참가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한 번의 감동 무대 이후에도 계속 무대에 올랐고 자신의 이름으로 공개 음원에 참여했다. 무명전설의 구조를 보면 김한율의 성과는 더 크게 보인다. 99명의 참가자가 등장하는 경쟁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려면 단순한 노래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첫 무대에서 캐릭터가 보여야 하고 두 번째 무대에서 실력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이야기와 성장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김한율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9살이라는 나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내 이름 아시죠는 감정을 증명했으며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은 다음 무대에서도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은 김한율의 무대를 회장님 마음까지 움직인 무대라고 말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보통 어른들은 무대에서 계산된 완성도를 본다. 음정이 맞는지, 박자가 흔들리지 않는지, 표정이 자연스러운지, 카메라를 잘 보는지를 본다. 하지만 김한율의 무대는 그 기준을 조금 비켜갔다. 완벽한 성인 가수의 기술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진 진심이 먼저 도착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점수를 계산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이것이 회장님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감동했다는 이야기로 확장된 이유다. 상상 초월 선물의 정체를 굳이 하나로 정리하면 그것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이름을 얻는 기회였다. 무대 위에서 이름이 불리고 심사위원들이 인정하고 방송 다음 날 사람들이 김한율이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9살 아이에게 이것은 어떤 선물보다 큰 변화다. 노래를 계속할 수 있다는 믿음. 자기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확신, 그리고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이 실제로 방송을 통해 세상에 나갔다는 사실이다.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를 선택한 것도 운명처럼 맞아떨어졌다. 이 곡은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기억해 주는 사람, 떠나도 잊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서가 담겨 있다. 김한율은 이 노래를 어린 목소리로 불렀다. 그래서 더 아팠고, 그래서 더 맑았다. 성인이 부르면 인생의 후회처럼 들릴 수 있는 노래가 9살 아이가 부르자 간절한 바람처럼 들렸다. 이 차이가 무대를 흔들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김한율이 자신의 사연에 기대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연은 사람을 한번 돌아보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듣게 만드는 것은 실력이다. 김한율은 첫 소절에서 관심을 붙잡았고 중반에서 감정을 유지했고 마지막에서 무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어린 참가자의 무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끝맺음이다. 감정이 너무 앞서면 노래가 무너지고 긴장이 커지면 마지막 음이 흔들린다. 그런데 김한율은 마지막까지 노래의 결을 놓지 않았다. 이런 장면은 유튜브에서도 강하게 작동한다. 시청자들은 처음에는 제목 때문에 들어온다. 9살 회장님 상상 초월 선물이라는 단어가 호기심을 만든다. 하지만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것은 결국 아이의 목소리다. 댓글이 달리는 이유도 같다. 사람들은 단순히 누가 무엇을 선물했는지 궁금해서만 반응하지 않는다. 정말로 마음을 움직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 부모, 어린 시절 헤어진 사람을 떠올린다. 김한율의 무대가 강한 이유는 시청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20일 공개된 무명전설 디너쇼 관련 영상에서는 장민호와 김한율이 다시 내 이름 마시죠로 함께 언급되었다. 이 흐름은 김한율의 첫 무대가 단순한 일회성 장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참가자가 선배 가수의 곡으로 주목받고 다시 그 곡과 함께 회자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시청자가 그 무대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며 제작진도 그 감정선을 다시 살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물론 이 이야기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확인되지 않은 고가 선물이나 구체적인 금액을 사실처럼 말하면 안 된다. 김한율은 아직 어린 참가자이고 그의 이야기는 자극적인 소문보다 무대의 진심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누가 얼마짜리 선물을 줬다는 식의 선정성이 아니다. 핵심은 9살 아이의 노래 한 곡이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 아이에게 다음 무대와 이름을 알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선물의 정체다. 김한율의 강점은 맑은 음색만이 아니다. 그는 가사의 무게를 이상하게 빨리 이해하는 참가자처럼 보였다. 내 이름 아시죠를 부를 때도,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을 부를 때도, 노래 속 인물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 말을 꺼내는 느낌을 만들었다. 이것은 나이로 설명하기 어렵다. 어떤 가수는 오랜 시간 무대에 서도 이런 진심의 결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 김한율은 9살의 나이에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그 결을 보여주었다.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은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어린 나이 때문에 기대치를 낮춘다. 9살이면은 귀엽게만 불러도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한율은 귀여움으로 끝나지 않았다. 노래가 끝난 뒤 남은 감정은 귀여움보다 먹먹함에 가까웠다. 심사위원들의 반응도 객석의 침묵도 방송 이후의 관심도 그 차이에서 나왔다. 아이가 잘했다가 아니라 가수처럼 마음을 전달했다는 반응이 나온 이유다. 회장님이라는 단어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작동한다. 권위 있고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어른. 많은 사람의 무대를 보아왔고 웬만한 노래에는 쉽게 놀라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9살 아이의 노래 앞에서 마음을 빼앗겼다는 설정은 시청자에게 강한 그림을 만든다. 하지만 그 그림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무대가 먼저 진짜여야 한다. 김한율의 무대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회장님 선물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낚시가 아니라 한 아이가 받은 인정의 상징으로 읽힐 수 있다. 이 장면을 더 깊게 보면 김한율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박수가 아니라 책임감이었다. 전원 올탑을 받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그냥 어린 참가자로만 보지 않았다. 다음 무대에서는 더 잘해야 한다는 기대가 생겼고 방송 이후에는 더 많은 눈이 그를 바라보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관심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가수의 길을 걷고 싶은 아이에게는 가장 큰 발판이 된다. 무대는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도전으로 이어진다. 김한율의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는 너무 극적이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단순해서 오래 남는다. 아이가 있었다. 엄마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노래를 골랐다. 무대에 섰다. 최선을 다해 불렀다. 그리고 어른들이 조용해졌다. 이 단순한 흐름이 가장 강하다. 많은 이야기에는 복잡한 갈등과 반전이 필요하지만 이 무대에는 한 문장만 있으면 된다. 9살 김한율은 노래 한 곡으로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한율이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 출연자로만 소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송은 그의 나이를 강조했지만 무대의 판단 기준은 결국 노래였다. 99명의 참가자가 모인 경쟁에서 어린 나이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처음에는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실력이 보이지 않으면은 금방 잊힌다. 김한율은 그 어려운 지점을 통과했다. 내 이름 아시죠로 감정을 보여주고 나를 살게 하는 사랑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곡에서도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장면은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아이의 얼굴이 아니다. 먼저 보여줘야 할 장면은 노래가 끝난 직후의 정적이다. 사람들이 왜 바로 박수를 치지 못했는지, 왜 심사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는지, 왜 그 짧은 순간에 회장님 선물이라는 말까지 나왔는지 그 정적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 진짜 감동적인 무대는 끝나자마자 시끄러워지지 않는다. 몇 초 동안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시간이 먼저 온다. 김한율의 무대가 그랬다. 김한율의 무대에는 계산된 스타성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다. 바로 솔직함이다. 그는 자신을 크게 포장하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아이답게 서 있었고, 노래가 시작되자 그 아이 같은 모습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었다. 어른이 흉내내는 슬픔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리움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의 노래를 듣고 누군가를 떠올렸다. 부모를 떠올린 사람도 있었고, 어린 시절을 떠올린 사람도 있었고, 아직 말하지 못한 미안함을 떠올린 사람도 있었다. 이것이 김한율이라는 이름이 가진 가능성이다. 지금은 9살이라는 나이가 먼저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나이보다 첫 무대의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할 것이다. 트로트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가사의 사연을 어떻게 자기 목소리로 바꾸는지가 중요하다. 김한율은 이미 그 어려운 출발점에서 사람들의 귀를 붙잡았다.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성장해야 할 시간도 길다. 하지만 2026년 무명전설에서 남긴 첫인상만큼은 분명했다. 작은 아이가 큰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가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상상 초월 선물의 진짜 정체는 김한율이 받은 물건이 아니라 김한율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불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를 통해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무명전설이라는 무대에서 다음 라운드의 문을 열었고 나를 살게 하는 사랑으로 그 관심을 이어갔다. 2026년 3월 4일의 무대 4월 1일의 다음 도전. 5월 20일 다시 언급된 디너쇼 흐름까지 이 아이의 이름은 한 번의 감동에서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는 이유는 선물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어쩌면 모두가 마음속으로 묻고 있기 때문이다. 9살 아이의 노래가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울렸을까? 답은 분명하다. 김한율은 노래를 잘 하려고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며 불렀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심사위원에게 닿았고, 객석에 닿았고, 화면 밖 시청자에게도 닿았다. 그 순간 회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노래 실력만이 아니었다. 한 아이가 품고 있던 간절함이었다. 그래서 김한율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회자될 수밖에 없다. 9살이라는 숫자는 언젠가 지나가지만 첫 무대에서 남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어린 목소리로 부른 내 이름 아시죠? 전원 올탑이라는 결과 방송을 통해 알려진 엄마를 향한 마음, 그리고 계속 이어진 무명 전설의 무대들.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장면을 만든다. 회장님을 움직인 노래 한 곡, 상상 초월 선물의 정체. 그것은 결국 김한율에게 주어진 더 큰 무대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진 그의 이름이었다.